소개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얼마를 맡겼을 때 얼마 만들어준다는데? 그러게 하죠. 대부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받아서 저를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다른 대표님을 소개시켜 줄 때 내가 믿을 만한 아주 유능한 자산관리사를 알아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저를 소개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얼마를 맡겼을 때 얼마 만들어준다는데? 그러게 하죠. 대부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저는 자산관리가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관리면 내가 얼마 있고 뭐 얼마 수익 내면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자산관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 저는 자산관리의 궁극적인 의미는 불린다기보다는 정리한답니다. 불리는 것들, 수익을 내는 것들은요, 요즘에는 뭐 로보 어드바이저도 가능을 하고, 원래 수익 자체는 펀드 매니저라든지 주식은 트레이더들이 한다라고 하죠. 근데 현업에 종사하는 자산관리사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필드를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드를 뛰는 사람들 중에 잘 뛰고 있고 쟤는 부상을 입었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고객들의 구단을 체크해서 선수 교체해주는 그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자산들이 있겠지만 그 자산에서 그분에게 고객에게 필요한 자산이 있을 거고 고객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자산들에 무의미하게 돈이 나가는 부분들도 그런 것 좀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 되게 자산관리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못 만들어준다.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자산관리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왜? 이게 강의가 그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회를 잡는 거죠. 즉, 정리를 해놓고 부자는 사업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사업을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 뭔데? 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촉이 왔어. 그러면서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사는데 그게 뻥튀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지 누구나 아는 정보들을 툭툭 쳐서 이게 돈이 될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땅 얘기하고 그럼 네가 사지 왜 나한테 얘기해? 그렇죠. 그런 거네. 맞아요. 자산관리사는 그 사람의 자산을 정리해주고 좋은 체력을 길러주고 문제되는 것을 해줘서 이분이 나중에 기회를 제대로 만났을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게 체력을 길러주는 거구나. 그겁니다. 코치가 대신 그 경기 떠주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제가 고객 처음에는 저도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고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너한테 맡기고 바뀐 게 없어였어요. 너한테 맡기고 바뀐 게 없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말은 듣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투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어설프게 알았을 때 너무 많은 투자들을 손을 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기억납니다. 네. 3억도 아니고 30억을 해드셨다고. 네, 맞습니다. 야, 30억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고객들한테 전화만 해도 돈을 쏴주셨어요. 그때 믿으니까 막.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훅 해먹은 거네. 그러고 나니까는 제가 짐이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경험, 그러니까 한 방에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네네. 5번을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수익 잘 내다가 한 번씩 오는 그 5번의 잘못된 기회들에 방어가 안 됐을 경우 그 전에 먹었던 거는 오도 안 되었고 그 원금까지 손해보면서 빠지니까 굉장히 이런 거는 내가 하는 범위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현업에서도 제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을 간과했던 거. 그리고 나는 하면 뭐든지 잘 될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나는 일반인들보다도 고급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위기는 누구도 막아주지 못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놓고 위험을 대비하다가 좋은 기회가 왔어 했을 때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재테크 전문가 중에 경제적 독립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현업 종사자들 중에요. 진짜 이것만 파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잃었다는 사람도 몇 안 돼요. 근데 본인들도 경제적 독립을 못 잃었는데 본인들이 고객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워런 버핏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월가는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고객들은 부자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다녀요. 하긴 부자들이 큰 돈을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이제 정말 잘 정리해드리고 체력 관리해드리고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드려서 나중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또 신뢰가 간다. 불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니지. 책임도 안 지면서. 해봤지만 못 불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저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투자하고 했지 이걸 제대로 한번 싹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안 했어. 또 그런 것도 있다. 정리해드릴게요. 무료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면서 또 보험 들라 그러는 거야. 그래놓고 뭐 또 투자하라 그러는 거지. 네. 그러니까 또 안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이 가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값에 투자를 해라. 그렇죠. 이 시간에 공부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맞습니다. 정리는 맡기고 나는 내 몸값을 키워야 된다. 오케이, 좋네요.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저랑 함께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에 집중을 하면서 본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에 대한 정의를 전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득의 정의가 뭐냐? 일단은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해갖고 이렇게 버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좀 알죠? 이 정도는 알죠. 여기는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가 임대 수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자 소득. 맞습니다. 돈을 버는 거. 여기는 이제 내가 짜파지게 일해갖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 보시게 되면은 사업소득은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자산소득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얘기한다. 그럼 대표적인 사업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월급이죠. 네, 급여. 노동.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 그거죠. 또 뭐가 있을까? 요겁니다. 그래요. 차익 거래. 네. 열심히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해서 주식과 부동산의 차익 거래를 노리는 건 전 사업의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미술을 되게 잘해요. 영재였어. 학교에서 막 항상 미술 대회만 나가면 1등이었고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술 학원에 취업을 했더니 나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그 학원의 매출의 60-70%는 본인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사업을 하지 하면서 내 학원을 차리려고 할 때 차리기만 하면 대박 나 이러고서 그냥 턱 차리나요? 아니죠. 어느 지역에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들을 타깃으로 잡을 것인지 그렇지. 거기에 임대료며 직원은 어떻게 써서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잡을 건지 모든 것들을 따지고 꼼꼼하게 해서 내 자본금을 모은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그 단골만 믿고 그냥 떡 차렸다가 말아먹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예. 주식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식이 야 이거 고급 정보인데 이거 있어. 전혀 알지 못하는데 확 사버리는구나. 그렇죠. 이걸 알아보고 회사도 가치도 보고 안 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구나. 주식이라는 거는 주주잖아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소규모로 하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주식 자체의 차익 거래라는 건 이 사업의 방향성, 앞으로 어떤 것을 해나갈 것인지, 회사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건 오도간데 없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으로 차익 거래한다? 우리가 정말 부동산을 잘 알아서 부동산을 딱 사가지고 뻥튀기 했다? 대가 맞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것까지 하겠다? 자기 사업, 자기 주식을 사는 건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 주식을 사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 비즈니스 하면서 주식까지도 전문가가 되겠다? 네. 그건 욕심이죠. 뭐 하나도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주식을 하더라도 나는 배당을 얻겠다. 그래서 배당 거래. 그러니까 차익은 아니어도 배당. 그렇죠. 채권에 대한 이자나 주식에 대한 배당을 얻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얻는 부분으로 간다는 게 가지고 있는 걸로 소득을 창출하는 건데 되게 사람들이요 이런 걸 실수를 해요. 펀드와 주식 수익률 비교를 해요. 그건 다른 거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펀드와 주식은 다른 거죠. 주식이라는 건 직접 사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펀드라는 거는 보유 자산, 내가 맡긴 돈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냥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걸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소개를 한 분 받았습니다. 그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솔직히 저희 외삼촌이 렌트카 업체를 좀 오래 운영하시면서 그쪽 업계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야 철이야, 우리 업계에 신생이지만
이 친구가 사업 수완이 너무 좋아. 3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너나 그 친구한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해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죠 라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딱 있는데 갑자기 왕왕 하면서 막 누가 렌트카업체 대표가 아니랄까 봐 엄청난 마우라 소리와 함께 덩치가 이따만한 분이 아니 그렇게 지금 춥지도 않은데 막 가죽 자켓은 딱 입고서는 막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거죠. 저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사람 많이 만나보면 제가 조곤조곤 이해하게 설명드리면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신 분은 전자로 볼까요? 아니 결론부터 잘 것 같아요. 뭐야? 제가 모르겠고 뭐 할까 이런 스타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2천만 원만 맡겨주시면 안정적으로 7% 운영해보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때 장이 좋았거든요. 7%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딱 하는 말. 그 2천만 원에 7%면 140만 원이잖아요. 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뭐 좀 수익 좀 팍팍 나는 거 없어요? 그 2천만 원이면 제가 차 한 대 사가지고 회전시켜도 50%는 남겨요. 하긴 렌트카 하시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러기니까 제가 그 주식 단타 치고 하면은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분을 설득했을까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지.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분과의 대화에서 모든 걸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소개도 시켜주셨으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저는요 그분을 생각한 거예요. 뭐냐 첫 만남인데 갑자기 냈더니 뭐 2억 3억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소개를 받고 그 소개받은 분들은 저를 먼저 경험을 하고 앞선 경험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듣고 절 만납니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요 여유가 좀 있어서 일단 2억부터 맡기고 출발해 주세요. 그럼 2억에 7%면 1,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1,400만 원만 꺼내다 골프 치러 다니세요. 원금을 건들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분이 7%를 무시한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 이분은 2억이 없구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쵸. 그렇습니까? 2억으로 7%로 그 정도 얻어보는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지금 막 돈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은 못 쓰겠고 제가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막 벌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거지. 그리고 원장님들은요 수익 내달라고 안 해요. 이들은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야, 어차피 수익 내봐야 46%가 세금이야. 그러면은 이거 뭐 8%짜리 뭐 1억 넣고 운영되는 사모펀드라고 해도 실제 가져가면 5% 미만 4% 그렇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절세를 외칩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좀 줄일 수 있는. 근데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밖에 못합니까? 팍팍 수익 나는 거 없어요? 자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아직 그런 모르는구나. 게 아직 세금을 폭탄을 안 맞아보신 분이니까. 제가 그런 분한테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되면 내 탓만 하고 그렇지. 맨날 막 귀찮게 할 것 같은데 잘하려고 하면 좋겠지만 애초에 저랑은 성향도 안 맞는 거고 제가 그분한테 힘을 쓸 바에는 좀 좋은 분을 만나서 밥을 사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분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기 사업인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거의 평균 수익률과 사업적인 비즈니스에서 끌어당기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저도 제 비즈니스로는 6억을 벌고 있는데요. 지금 뛰어들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자산 관리를 하면서 저보다 돈 많이 버실 수 있겠냐고. 사업이면 사업으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영해주는 사람입니다라고. 비교할 거를 비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정의를 먼저 나누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서는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얼서풀게 알고 있었던 거지. 똑같은 부동산도 이걸 사고 팔아 쓰면 사업소득. 네. 이걸 가만히 갖고서 이자 배당은 임대소득. 네. 자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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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됩니다. 이걸 못 나눴어. 그냥 부동산은
이쪽으로 난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이쪽에 사업소득 쪽이구나. 이리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배워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득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나눠야 네. 자산 관리는 저는 사업은 건들고 싶지 않아요. 사업은 그분들이 더 잘해요. 내 사업, 내 비즈니스는 그분들이 더 잘 알지. 그럼 그거에 들어가는 돈들은 건들지 않아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들의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정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의 소득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를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네.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또 좀 돈 좀 여유 보는 생기면 여기저기 막 투자하는데 이게 사업소득인지 이게 자산소득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상품을 투자할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을 만나면요. 수익 얼마 나는데? 그거 얼마나 수익 났는데? 그렇죠. 주식을 하는 것도 지금 얼마나 벌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소득에 있는 금융상품을 다룰 때는 그 나가는 비용들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비중을 두자면 저는 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해라. 그 상품을 했을 때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전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해야 된다는 건데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꼭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보수라는 개념은 펀드 같은 경우도 모 펀드에서 비용을 빼는데 고객들이 투자하는 거에서 차감하는 그런 행위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몹체에서 뺄 거 다 빼고 뺀 후에 수익이 고객 계좌에 반영이 되는데 이게 체감상으로는 내가 별로 뜯긴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수수료라는 개념은 내가 지불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애초에 빠지고 출발하니까 아 뭔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1%야 하면 이제 9만 원 아니 99만 원이 들어가는 뭐 요런 느낌 미리 빠졌으니까 눈에는 뭔가 좀 손해난 느낌이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예. 수 있는 거다. 예. 근데 똑같이 떼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보수가 다 좋은 거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사업비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험 상품의 사업비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사업비를 써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게 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아는데 사업비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심플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 사업비라는 부분도요 연환산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네네. 10년을 유지했다면 총 나간 사업비에 이제 그 10년을 나누기 10 나누기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7%짜리를 했다고 해도 뭐 그거를 10으로 나누면 0.7 정도가 이제 수수료 개념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0.7을 씀으로써 46.2%를 지킬 수 있다면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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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빼주고 수익은 안 나더라.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품 선택이 틀렸던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하려고 했으면 그것만 한 게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세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서는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익률만 보고 그쵸. 이쪽 세금이나 사업비나 수수료 보수는 생각 안 하다가 어이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떼. 근데 수익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기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니까 이쪽도 그쵸. 챙겨야 된다. 맞아요. 용어도 알아야 되고 줄 건 주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자. 그래서 투자할 때는 수익률을 보지 말고 요 비용도 꼭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 비용을 씀으로써 내가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네. 게 있다면 그러면 합리적인 비용이라 생각하고 저는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근데 싶은 뭐 거죠. 단타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쪽 사업비가 높은 거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가 본 건데 이건 단기 상품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단타 예. 주식도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50대 50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수료와 이제 세금 같은 거를 고려하면은요. 50대 5대 5가 아니죠. 그 빼고 뭐 회전하면서 빠지는 비용들 생각하면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이에요. 아, 내가 지금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나가는 비용을 생각을 그렇죠. 안 하고. 그 나중에 보면 확률 게임이 5대 5가 안 그런 되고 얘기 하잖아요. 저기 거울 보고 막고를 쳐도 돈이 안 맞는다고. 내가 번 거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본 게 아니다라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네, 못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0살 때 30억을 네, 해먹었습니다. 고객들 돈에 대한 그런 참 무게감이 커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원금을 다 날리고 잃어버린 것들을요. 작은 돈도 다시 복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항상 보이려고 했고 꼭 투자 수익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분들에게 절세적인 측면이라든지 뭔가 나가야 될 돈들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으로라도
그분들과 함께 계속 꾸준하게 잘 책임지는 모습 때문에 신뢰를 그러니까 저버리지는 지금도 이렇게 않으셨거든요. 강의하시고 계속 컨설팅 하시는 게 그런 실패를 잘 또 마무리하셨고 그 경험이 또 지금의 강철 네. 교수님이 되신 거잖아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진짜 그 누구나 그 정도 되면 이제 잠적하고 신용불량 되고 다시는 안 나타나고 그럴 텐데 계속 그걸 만회하면서 더 많이 내공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책임지는 모습에 고객분들이 더 신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새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누구나 다 아는 분.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예. 저는 뭐 외부 아무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아이디를 쓰라고, 아니 그러니까 닉네임을 쓰라고 하면 전 워런강을 쓰거든요. 워런강. 다른 데서 쓰지 마세요. 제가 쓸 거야.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제 유튜브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우, 감사드립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전국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저를 만나시는데요. 세일즈 상담 또는 유튜브, 오프닝 필살기, 계획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습니다.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